신스볼입니다. 기본 겉핥기, 이번엔 유니진입니다. 세럼의 오실레이터를 설명드리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었죠. 자, 그럼 이번엔 제대로 알아볼까요? 유니진은 오실레이터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그 오실레이터 하나를 유니진 보이스라고 하죠. 끝입니다. 네, 참 제대로도 알아봤네요. 사전적인 설명을 하자면 오실레이터를 복제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벌써 끝나면 실망하시겠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유니진이 오실레이터를 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런 거겠죠. 일단 복제가 중요합니다. 오실레이터를 복제한다는 건 실제로는 하나의 키를 연주해도 다수의 오실레이터가 한 번에 출력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유니진 보이스를 올릴 때마다 신디사이저에서 낼 수 있는 보이스의 한계도 덩달아 늘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는 신디사이저도 있습니다만 표기상으로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오실레이터의 복제를 통해 작동합니다. 전통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복제한 보이스들에 대해 음정 차이를 두어서 소리를 두텁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스들을 좌우로 넓게 배치해서 공간감을 부여할 수도 있죠. 가장 흔한 얘기로는 패턴 사운드라고 하죠. 다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니진 이퀄 소리를 두껍게 만들고 공간감을 넓게 한다 라는 설명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설명일 수는 있어도 좋은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소위 패턴 사운드를 만드는 점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만지는 파라미터들은 유니진으로 조정 가능한 보편적인 파라미터일 뿐이라는 점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설명들은 패턴 사운드라는 상황 이외의 용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패턴 사운드는 유니진으로 발생 가능한 현상 중 하나일 뿐이지 유니진이 곧 패턴 사운드인 건 아닙니다. 오래전엔 정말로 보이스 간의 음정을 만지는 선에서 그치는 게 대부분이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요즘 소프트웨어 신스들은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메시브는 어떻습니까? 보이스마다의 웨이브 테이블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듀는 어떨까요? 유니진을 넘어서 아예 8개의 신디사이저를 동시에 때려 넣은 신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니진을 또 조정할 수 있고요. 이번엔 하머는 어떻습니까? 보이스마다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선을 넘어버리죠. 다만 지금은 세럼 강좌를 진행 중이고 이 강좌도 사실 세럼 강좌의 연장이니까 그걸 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겠죠. 이번 강좌에서는 세럼에서 유니진을 세팅하는 몇 가지 기능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사전적인 설명이라면 굳이 이번 영상 보실 필요 없이 만져보면 대부분 아실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럼 심심하니까 찍어놓은 미디를 틀어놓고 설명을 해보죠. 자, 먼저 유니진은 여기에 있는 숫자를 드래그해서 올리면 됩니다. 좌측의 디튠을 통해서 보이스 간의 음정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는 유니진의 적용량이죠. 디튠과 블렌드를 높이면 소위 말하는 패턴 사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위상이 있죠. 페이즈는 키를 처음 눌렀을 때 위상각, 그냥 돌리기만 했을 땐 소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리송하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지막에 연주했던 위상각을 기억하는 세럼만의 유니크한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모드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키를 처음 눌렀을 때 위상각을 무작위로 지정할 수 있는 랜덤 페이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죠. 마치 플럭 사운드 같기도 하고요. 위상은 지난번에 응용 예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알고 보셔도 두 가지 이 위상 관련 노브의 기능은 아리송하실 겁니다. 이 현상은 다음에 이어질 네 번째 사운드 디자인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택이 좀 거슬리니까 다시 위상각을 무작위로 돌려보겠습니다. 메인 탭에선 이게 끝이지만 글로벌 탭으로 가면 숨겨진 옵션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레인지가 있죠. 디튠 노브를 최대로 돌렸을 때 음정이 얼마나 벌어질지를 결정합니다. 단위는 세미톤이고요. 만약 이걸 12로 설정한다면 디튠을 최대로 설정했을 때 유니진 보이스가 12개 세미톤, 즉 한 옥타브만큼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죠.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디튠과 유니진을 다 빼고요. 이때 C4를 연주하면 C4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듣기 쉽게 사인파로 바꾸고요. C4가 나오고 있죠. 이제 유니진을 2개로 늘린 다음에 레인지를 12로 맞추고
연주했을 때 C3와 C5가 나올 겁니다. 역시 그렇죠. 그 다음 위스는 보이스의 펜을 좌우로 배치해서 공간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워프는 유니즌 보이스마다 워프 노브를 다르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워프가 있죠. 워프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리맵 노브라고 불렀었는데 명칭이 좀 헷갈려요. 제가 워프 노브라고 부르던 리맵 노브라고 부르던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전 내년에 30 중반이거든요. 이제 슬슬 맛이 갈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유니즌마다 워프 노브의 차이를 주려면 여기 오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뭐라도 설정해야 해요. 지금은 일단 하드 싱크를 설정해 볼게요. 이때 싱크를 중간쯤으로 돌리면 파형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글로벌로 돌아가서 워프를 돌리면 유니즌 보이스마다 워프 강도가 달라집니다. 유니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지금은 소리만으로 들었을 땐 잘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특히 워프는 음수와 양수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일컫는 말로 음향에서는 이걸 바이폴라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건 유니폴라라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도 바이폴라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WT-POS는 뭘까요?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이죠. 굳이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스택은 유니즌 보이스마다의 음정으로 화음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매시브 X 같은 경우에는 유니즌 보이스마다 음정을 다르게 해서 화음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능은 아니지만 세럼에도 이 스택을 통해서 미약하게나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노브는 음정을 벌리는 규칙입니다. 라이니어는 모두 동일하게, 슈퍼는 원래 음정을 다소 보존하는 형태로,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슈퍼보다 그러한 특성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슈퍼와 익스포넨셜은 극단적으로 패턴 세팅을 했을 때도 음정을 흐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라이니어와 익스포넨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라이니어고요. 지금 들으시는 게 익스포넨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인버터는 익스포넨셜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음악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랜덤은 키를 누를 때마다 음정의 배치가 무작위로 배치되는 기능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무작위 위상과 함께 응용하면 라운드 로빈의 특성을 가지는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니즌의 기능적인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엔 유니즌으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이나 응용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즌이 곧 패턴 소리라고 직결시켜 설명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뒤로 빼서 음상을 흐리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제 채널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설명이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 채널은 음악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채널이므로 패턴 사운드라는 비유보다는 유니즌으로 어떤 현상을 노릴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다음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길이상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신스프로였습니다.